안녕하세요. 돌쇠뉴스 시작합니다. 10일 토요게이저에 올라온 칼럼인데요. 제목은 영어 실력 112개국 중 78위 일본서 확산되는 외국 혐오입니다. 형편없는 일본인의 영어 실력을 한국과 비교하고 일본의 고립주의를 비판한 내용인데요. 외국 기업들이 결국 한국으로 본거지를 옮기며 탈일본하는 현상을 한탄하고 있군요. 흥미로운 누리꾼 반응 함께 보시죠. 끄신 구독, 좋아요. 일본은 112개국 중 78위다. 최근 세계의 다양한 지표에서 일본의 랭킹이 낮다는 게 화제가 되지만 마침내 영어 실력도 아래에서 세는 편이 빨라져 버렸다. 11월 16일 발표된 EF 영어 능력 지수 EF-EPI에서 일본의 순위는 2020년의 55위에서 큰 폭으로 떨어졌다. 2011년의 14위와 비교할 때는 급락한 상황이다. 이웃 한국은 34위로 일본에서 등조차 보이지 않는 상태다. 이것은 단지 일본인이 영어를 잘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랭킹에서 나타나는 것은 일본의 외국인 혐오가 가속해 나라 전체가 급속히 고립주의의 자세를 강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즐거웠던 분위기 나리타 공항서 딴판. 파리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기내는 흥겨운 분위기다. 프랑스 비즈니스계에서 에어 익스파스로 불리는 이 비행, 프랑스 기업 총수들이 대거 타고 있었다. 그러나 나리타 공항의 입국 심사로 분위기는 확 바뀌었다. 12시간의 비행 후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했기 때문이다. 프랑스 기업 총수들은 모든 입국 희망자에게 부과된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글로벌 기업의 간부인 이들이 지긋지긋한 것은 절차의 지독한 비효율이다. 심사관들은 영어가 서툴러 대부분의 절차를 외국인 스텝에게 의존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절차 마무리 단계. 일본인 직원이 여러 차례 서류 점검 뒤 재확인이라며 다른 직원에게 넘기고 같은 작업을 반복했다는 점이다. 어느 프랑스인이 이렇게 한탄한다. 지금 일본에 본사 임원을 초청하는 건 도저히 불가다. 이런 상황이면 회사는 바로 일본 투자를 그만둘 것이다. 사정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 8시간 대기는 기본이다. 나리타의 직원이 여행자에게 건네주는 밑줄이나 굵은 글씨가 들어간 수많은 서류들은 트위터를 통해 알려져 온 세상으로부터 야유를 받고 있다. 외국인 거주자의 입국을 거부하는 일본. 일본에서의 통계를 보는 한 일본의 코로나19 대응은 지극히 양호하다. 그러나 일본은 다른 민주국가들이 굳이 실시하려고 하지 않는 자국 봉쇄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탈외국 현상은 여러 장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치인들은 과거보다 외국인을 경시한다. 금융권에서도 고립주의가 장렬하고 있다. 도쿄나 후쿠오카 그리고 오사카도 금융 허브를 표방하고 있지만 일본에는 영어를 말할 수 있는 인재가 부족하고 불투명한 규제가 있어 새로운 생각의 수용에 소극적이며 자본소득에의 엄격한 과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사무소 신설 장소로 일본을 선택하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해외 금융기관들은 도쿄를 떠나 싱가포르와 한국에 근거지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일본 기업 인수에 아직도 관심을 갖는 외국 기업도 있다. 후계자가 없는 기업에게는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 그러나 일본 기업은 외국 기업에 인수될 정도면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한다며 프랑스 감사법인의 지사장은 한탄한다. 이제 외국 기업은 공장이나 사무실 설립 장소를 결정할 때 일본을 제외하고 있다. 그 중에는 동북아 본부를 일본에서 한국으로 옮긴 기업도 있다. 일본은 비용이 비싸고 노동력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젊은 국제기업 간부 후보들은 경력관리의 발판으로 일본에서의 자리를 간절히 바랐지만 이제는 아니다. 일본 시장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일본은 고령 간부가 우아하게 정년 전에 단물을 마실 수 있는 부임지가 되고 있다. 보수가 싼 일본인 현지 간부에게 맡겨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면 일본인 현지 스텝은 외국인 업무 의욕과 능력을 잃는다. 프랑스 대기업 일본 지사장은 털어놓는다. 서울의 한국인 직원은 모두 나보다 영어를 잘합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비관적 시각. 일본 거리두기는 외교 면에서도 현저하다. 프랑스 외교부는 한때 최고의 외교관을 파견했다. 그러나 프랑스의 일본은 이제 이류 국가가 되고 있다. 진정한 국빈 방문은 8년 전인 2013년 올랑드 당시 프랑스 대통령이 방일한 게 마지막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가 개최하는 2024년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8월 도쿄올림픽 개회식을 위해 방일했다. 그러나 한 인사는 스가 정권의 경직성과 어떤 화두로도 타협할 의사가 없다는데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당장 재방일하지는 않을 것이다. 올림픽을 중요시하는 건 일본이 현재의 세계를 오해하고 있다는 것. 일본 정부는 또 2025년 오사카에서 열리는 세계 박람회도 단연 중요시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박람회는 이제 개최국 이외에는 아무도 개의치 않는 지역 행사가 되었다. 일본인 치고 누가 현재 두바이 엑스포가 열린다는 걸 알고 있겠는가? 이 댓글창에 댓글의 수가 적은 게 현상을 상징하는 것 같다. 원래 이런 화제에 흥미 없거나 무의식적으로 회피하는 사람이 압도적 다수로 일의 심각성을 아무리 외쳐도 무시되는 현상이 있다. 노인이 많아질수록 점점 그 경향도 강해질 것이고 정말 큰일이다. 프랑스 기업의 간부 운운하는 건 뭐 괜찮지만 출입국 스텝 사람은 적어도 영어는 기본 아닌가? 어떻게 채용하고 교육하는지 결국 사교육 문제의 폐해인가? 매일 영어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암기를 해두면 정말 즐거울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발음도 그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어권에서도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문법도 일본어만큼 어렵지 않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일하고 있는 일본어를 잘하는 외국인들을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인은 그런 걸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영어는 말할 기회가 없다는 것이 역시 걸림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일본은 동떨어진 세계라는 말을 들은 바 있습니다. 외국의 상식은 일본에서 통하지 않고 일본의 상식은 외국에서는 통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무척 고생했다고. 일본인은 배타적이라고나 할까? 다 똑같아야 안심하는 문화. 외국 기업에게는 적응하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반인이 어렵게 영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되더라도 일상적으로 말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잊어버리고 스킬업도 안 됩니다. 그런 환경이라 외국인이 몸을 담그기 힘든 나라이고 외국어만 할 수 있어서는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다민족 국가이면서도 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외형도 크게 다르지 않은 섬나라이기에 진정한 국제화가 꽤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돌쇠 한마디. 내향으로만 치닫는 그들, 결국 정치의 문제겠죠. 현실에만 안주하려는 국민들이 정치를 일깨우긴 어려워 보이는군요.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우직하게, 만인처럼 화끈하게.